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교감 선생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부서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부서장님들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편에 계시는 창채 부장님 정봉용 선생님입니다. 음악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는 기획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을 하고 학교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획부장님 이윤정 부장님, 물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진로상담부장의 박성갑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인성지도부의 강만희 부장님, 전공 교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에 게임 영상과의 김성인 부장님, 전공 교과를 가르치십니다. 다음 유비쿼터스과의 이영국 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전공 교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교무부장님 이미자 선생님 국어 교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 분 부장님, 전공 취업지도부장님이 계시는데 아까 특강하신 분 모시고 나가셔가지고 잠시 오시면은 다시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부장 선생님들 소개드렸습니다. 저희를 위아래로 많이 보살펴 주시는 박재홍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학교가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글로벌 학교로 많이 발전시키고자 밤낮 고생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곽일천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인사 직접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들으시기에 근데 마이크는 좋은데 제가 오늘 목이 굉장히 잠겨가지고 마이크 비싼 값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교장이고요. 아마 대부분은 다 한 번씩 저하고 보셨겠죠. 여기 신입생 학부모님들도 입학식 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아니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한번 오늘 처음 오신 학부모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을 저하고 처음 오시는군요. 네. 그럼 조금 더 제가 생략하려고 했던 얘기도 조금 하는데 한 10분만 하라 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침에 부탁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이 개인용 컴퓨터로 동시 중계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동시 중계가 꼭 적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오늘 하는 모든 아마 들으신 특강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들으셨던 것 중에서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또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면 들으시고, 저희가 안내해서 오늘 이렇게 오시지 못한 학부모님들도 학교가 어떤 중점적인 사안들을 생각하고 이 학교가 뭔가 차별화된 점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좀 건방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조회라든가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생중계 또는 이게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공개를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교육, 또 우리 교육을 알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긍정적인 참고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가 모든 전국에 있는 아마 초등학교도 하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국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학교로 선정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공인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한 뜻은 저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 중심으로 학생 수혜자에게 그 평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오느냐를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거의 뭐 탑 레벨의 것을 받았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들으시겠지만 중학교나 다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얻어가는 그 혜택은 뭐 다양한 유형 무형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만 봐도요.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1인당 혜택을 보는 게 제일 많습니다. 단지 수업료를 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갔었으면 다 돈 내고 엑스트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특성화 프로젝트 또 정부 지원의 사업에 저희가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당당히 경쟁해가지고 땁니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학교가 작고 처음에는 이렇게 주택가에 있으니까 학교가 왜 이래 이런 분도 있고 중간에 오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저희는 명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맡기신 것에 절대 저희는 그 뜻을 저희가 잊지 않고 보답해드리고 또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저는 한마디로 이 학교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학생들도 저는 많이 듣고 있고 또 뭐 그런 거 이전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뭐 저보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은 이 학교 학생들이 표정이 밝다. 그만큼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정말 애들이 내가 여기 와서 어깨 피고 뭔가 내 세상을 만났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저는 그걸 주인공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보면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뭐 스카이 대학 가는 것만으로 하다 보니까 기껏 가는 거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둘러리 교육을 하고 있다. 뭐 좀 제가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학교는 아까 우리 디자인 유 퓨처라는 말처럼 저희의 교육의 출발은 모든 학생들은 다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고 각자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다. 거기에서 중점으로 하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명품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기획부에서 다양한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학교는 두 과가 있죠. 게임 영상 분야하고 이제 유비쿼터스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과가 얼마나 정말 미래가 밝은가. 특히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었으면서 창조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 여태까지 해오던 그런 사업보다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해서
관련돼서 그런 거. 싸이가 그런 히트를 하나 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그 공연하는데 한 30억이 든다. 그럼 30억 때문에 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바로 그런 게 창조 경제라는 거예요. 바로 게임 영상 분야가 그런 쪽이고 지금 게임 영상 분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을 넘어서고 있고 게임은 영화보다도 더 이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요.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이런 국제 게임 대회나 이런 데 내서 거기서 만약에 하면 저는 싸이보다도 훨씬 유명한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발전기금 내서 우리 필요한 땅도 좀 사고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해킹 공격 KBS, MBC 있었지만 저는 국가적으로 그 회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야 이거 우리한테 또 하나 정말 좋은 기회다. 이제 국가에서 지금 이런 문제 기업이나 이런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이런 쪽 컴퓨터 전문가 바로 우리 애들이 그거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나 기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실력 있는 학생만 키우면 학생들이 골라가고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요즘에도 와서 똑똑한 학생들을 우리 스카우트해 가려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올해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들하고 수업에 목숨 걸자. 우리 학생들 실력 키우는데 우리가 목숨 걸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는 똑같은 월급 받으면 이런 생각 우리는 안 하기로 했고 선생을 한다는 건 이미 학생을 위해서 내가 바보같이 희생하는 각오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희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1학년 학부모님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이미 1학년들은 아예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자격증만을 100% 하게 됐습니다. 근데 2, 3학년들은 50%도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학기부터는 1학년 봐라. 2, 3학년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하는 수강을 안 들으면 남아서 자율학습이라도 해야 된다. 집에 가서 꼭 딴 거 해서 네가 경쟁력을 가질 사람 아니면 학교에 남아라.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서 남아하는 학생들을 뭐 예외 없이 이제 석식 물론 돈은 받아야 되지만 석식까지 사실 그 학교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자. 결국 그렇게 해서 애들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또 일자리를 가진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선처후진학 얘기 들으셨지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그런 식은 이제 뭐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실전 경험을 하고 대학을 가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자리 이걸 생각하면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인가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또 유럽 같은 나라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회 경험 해보고 내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알고 가서 배울 때 그게 큰 결실을 맺는 걸 볼 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정말 크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거는 학생들에게 실력 키워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혹도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걸 잘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보셨지만 컴패션이라는 그 기부 문화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애들 동료하고 선생님들이 참 고생합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헌금 받고 하는 게 하지만 바로 그러한 정신이 얼마나 나중에 가서는 얘네들이 또 우리 사회가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에게도 또 애들도 해보니까 굉장히 긍지도 갖고 또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도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애들이 좀 불평하더라도 정말 너희 좀 프라우드하게 프라이드를 갖고 사실 뭐 외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우리가 뭐 홍보한 것도 아닌데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냐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우리 문예체 같은 거 아무리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본이 바탕이 안 된 사람이 그거는 이렇게 장기전에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도 의무화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애들의 체력 그리고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들이 요즘에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뭐 어디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마 망설이면서 선택하신 부모님도 있고 또 선택했는데 애가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약간 좀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정말 내가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실 거라고 자부하고요. 제가 끝으로 제가 긴 얘기는 못 드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교장 선생님께라는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도 저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답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 들으셨거나 또 좋았던 것, 꼭 나쁜 것만 거기에 뭐 문제거리만 하지 말고 오늘 참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학생, 선생, 학교 또 학부모가 같이 파트너십이 잘 돼야 이게 정말 우리의 목표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기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온라인 상이나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나 이렇게 또 대화하고 또 질문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면호 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취업지도 부장님이십니다. 전공교과 전체를 총괄하고 또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면호 부장님이십니다. 네,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저도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 말씀은 다음 주부터 학부모 상담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원칙적으로는 1대1 대면 안 오시면은 집에까지 담임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아까 그 선취업 후진학뿐만 아니고 학교 생활하고 부모님들하고 유기적으로 그 담임선생님들하고 그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너무 거부 반응 갖지 마시고 시간 내서 다음 주부터 오늘은 오셔서는 개별 상담 못 하실 거예요. 같이 이제 담임선생님 말씀하시고 가도록 하시고 다음 주부터 상담할 때 반드시 해서 학생 파악하는데 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부모 총회가 들어갑니다. 학부모 임원들 다시 구성하시고 학교 행사에 적극 좀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기획부장인데요. 저희가 그 다른 학교에는 기획부라는 게 없습니다. 왜 나는 나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좀 아니 왜? 그게 더 좋다 그러시던데 아까 그것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걸 주십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기획부장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그 기획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모든 그 중장기 발전을 세우고 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겹치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업무를 주로 보는 그 부서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어제 오늘 수업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준비는 못 드렸고요. 여기 앉아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진심은 통하니까 그냥 제가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좀 자제분들한테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요. 칭찬 안 받은 아이들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올해 1학년 수업을 들어가는데 1학년과 사소하지만 어머 너 왜 이렇게 글씨를 잘 쓰니 남자아이가 깜짝 놀라요 애들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약하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이들 많이 좀 칭찬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좀 아이들한테 우리가 물론 사회를 비판하고 바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학년이 취업 캠프를 갑니다. 3박 4일로. 그런데 그게 23만 원입니다. 3박 4일에. 학교에서 10만 원을 학교비로 투자를 하고 본인 13만 원 부담해서 보낼 예정인데 어떤 아이가 담임선생님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면 학교에서 얼마 먹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 먹길래 그거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그게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제가 두 아이한테 똑같은 과제를 줬어요. 둘이 맞성꾸러기인데 너 이 책을 니네들 둘이서 100장을 복사를 해갖고 오라. 손으로 다 써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는 18, 난리 난 거죠. 아, 이걸 왜 해라 그래? 뭐 이렇게 짜증나고. 한 아이는 그래도 시키는 거니까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두 사람은 본인의 건강도 달라요. 짜증내면서 한 아이는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요. 딱 팔짱 끼고 앉아갖고 너 해봐. 그래. 나는 안 해. 이런 아이들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각별히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하고 부모님하고 서로 믿지 않으면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부모님들 반드시 학교에서 하는 모든 거는 좀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 믿어주시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적극 좀 참여를 해주시면 아이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신 김에 그거를 좀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전체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간에는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가 이렇게 규모가 작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신입생 학부형님이 입학식에 오셔서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왜 이런 학교를 와야 되나 하고. 그런데 많이 저희가 이제 달라지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이 조그만 데서 승부를 걸 거는 대학 보내는 수뿐이 없다. 소리가 이상해지네요. 대학 보내는 수뿐이 없다 해서 한 10년을 아이들 진학에만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진학이 한 85% 정도 3년 전까지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저희가 제일 많이 보냈었습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을 주로 했었는데 저희 반 32명 중에 인서울 4년제 대학 18명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서 학부형님들이 우리 애가 중학교 내신이 80%인데 거기서 뭐 서경대학 갔어, 세종대학 갔어 이러니까 저희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제가 진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고집한 거는 취업을 내보낸 데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용산 전자상가에 우리 반 아이들 취업 낸 데 가봤더니 아이들이 박스를 달르고 있더라고요. 용산 거기가 엄청난 뭐 인터넷이고 전화 주문이고 오면 그걸 택배로 포장해갖고 택배로 하는 거 우리 아이들 가서 박스 날르고 짐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럴 바에야 나는 내 새끼들 대학 보내겠다. 쪽팔리게 적어가서 안 시키겠다. 제가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는 거에 목숨 걸고 있었는데 3년 전부터 다 아시겠지만 나라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도 전부 실업자가 수두룩하고 조금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간제 선생님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만 전체 180장이 왔습니다. 한 명 뽑는데.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만 저희가 추려보니까 60명입니다. 집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들어갔다 오면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의 응시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나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좋은 자리를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니네 대기업 대졸자만 뽑지 마라. 특성화고 애들을 뽑아라. 특성화고 애들을 뽑으면 세제를 감면해주겠다. 특성화고 애들을 뽑으면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이제 공기업도 의무적으로 대졸자만 뽑지 말고 고졸자도 시험 봐서 말고 특성화고 애들을 공채를 따로 해라. 그러면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 3년 전부터 좋은 자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졸업생 중에 그 이스트 소프트사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첫 번째 가는 그 컴퓨터 회사인데요. 그 RGB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 만든 회사인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고 인사과장이 저희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부심을 어깨에다 힘을 빡 주면서 우리는 직원이 800명 정도 되는데 대졸 이하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해에 저희 학교 아이가 거기 공채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학생은 연봉이 3천만 원 이상 받고 지금 3학년 2학기 때부터 아예 그쪽으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올해 졸업생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점차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자리를 많이 찾아서 알선을 해주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교사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저희 처음 오신 선생님이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요번에 그 취업한 학생은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 말로 힘주고 수당은 빼고 선생님 본봉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자리를 저희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많이 발굴해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3년 전에는 나라에서 뽑아라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런 애들 뽑았어요. 근데 작년에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애를 원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는 이 IT 분야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냐, 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 반드시 이걸 보고 뽑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프로그램에는 아이들 실력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외부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외부 사업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중기청에서 이번에 특성화고 육성 사업을 한다 공고를 딱 내요. 그럼 전국에 있는 한 700개 학교에서 딱 그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서를 내요. 그럼 거기서 뽑아요. 80개 학교를 뽑아가지고 1년에 2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은 학교비를 쓸 수 없고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만 1년에 5억입니다. 그럼 그 5억의 외부 돈이 학생들 방과 후라든가 전부 학생들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2, 3학년 학부형님들은 저희 아이들을 아마 방과 후 하는데 거의 돈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내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이번에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는데 그런 사업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여기 3학년 취업캠프 갑니다. 취업캠프 가는데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런 게 전부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사업비 따온 걸로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방과 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수요일 날은 아이들이 상체해서 외부로 나가는 반들이 많기 때문에 4번 월, 화, 목, 금은 방과 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과 후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본인은 한 2만 원 정도 내고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부 저희가 그 충당을 하는데 잘 찾아먹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데도 아유 나는 땡하면 집에 갈래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들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퇴근 시간 되면 아이들은 뭐 학교 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정말 올해 1학년 같은 경우 저가 깜짝 놀란 게 1학년이 지금 150명입니다. 150명 중에 저희가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다 해라 해갖고 일주일에 2번을 자격증반을 딱 개설을 했어요. 반대하는 아이들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거만 할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화, 금요일 날 자격증반을 하는데 월, 목에 1, 2, 3학년 전체로 특기적성을 합니다. 150명 중에 105명이 그 특기적성을 또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105명은 내내 늦게 가는 거죠, 집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말씀 드리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많이 찾아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한테 오는 혜택이 뭔지도 모르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잘 챙기셔서 아이들이 그런 걸 잘 진행할 수 있게 그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랑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안 넘어가네요. 어디? 이게 빔이 안 돼서 방송실에서 직접 연결한 거예요. 됐다. 자, 여기에 저희 학교에서 내세우는 그 모토입니다. 데이비드라고 해갖고요. D는 디프런트,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겠다. A는 애슬레틱, 운동을 좋아하며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을 키우겠다. V는 비저널리,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키우겠다. I는
이미지네이티브, 상상력을 발휘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학생을 키우겠다. D는 드리머, 꿈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게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의 다른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잘 잡았죠? 제가 잡았는데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아까 교장 선생님 명품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언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하면 저희가 옛날에 공고잖아요. 공고 나오면 공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졸업하고 공돌이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 정말 엘리트 부류에서 엘리트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늘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기준이 뭐죠? 그 신문에도 많이 났던데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중산층, 애들도 다 맞춰요. 근데 부모님들 가만히 계시면 지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기준이 뭘까요?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파트가 30평 이상 있어야 된다.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2000cc 이상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연소득 6천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중산층의.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셔요? 뭐 모르시니까 모르는데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영국의 중산층의 정의고요. 그래서 영국만 고상해서 그런지 알고 제가 미국도 좀 뒤져봤습니다. 미국도 뒤져보니까 저희같이 그런 뭐 돈 갖고 따지지 않더라고요. 걔네도 역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남을 한 사람 이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기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도 역시 가족과 본인을 위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년에 몇 번 이상 해야 된다. 이거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기준은, 저도 여기 한국에 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저도 기준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 먹은 100세라는데 우리 62세 정년 퇴임하면 30년 이상을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도 가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더 나이 먹었을 때 엘리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저희 교장 선생님 지론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아이들은 1학년에 들어오면 이 악기를 전부 의무적으로 배웁니다. 이게 지금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뭐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플룻 이런 거를 지금 1학년도 창제 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기들이 전부 선택을 해가지고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교장 선생님이 악기만 학교비로 8천만 원 쓰셔갖고요. 우리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악기를 8천만 원 써서 애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 막 이랬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1년 해보니까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더라니까요. 지금 1학년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을 축제 때 얘네들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악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운동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고급 운동 중에 수영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가 이렇게 작으니까 여기서 도대체 뭐를 할까 부모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마을버스 가는 길목에 보면 용산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학교비로 1년간 4천만 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수영장을 임대해가지고요. 2학년은 체육 시간에 수영장 가서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틈틈이 학교가 좁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런 열등의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애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지구력이 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산행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시간 해가지고 팔각정 가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부모님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쪽에 글로벌이더라고요. 해외로 많이 내보내야 되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개나 소나 휴대폰 갖고 있는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IT는 글로벌이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 교육을 많이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외로 아이들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건 게임 영상과하고 유비쿼터스과니까 여기는 계시는 부모님들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아이들이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인성교육도 강화하고 기초학력도 향상하고 창의성 교육, 국제화, 특성화, 전문성 강화를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집에서 그런 불만할 거예요. 두발 검사하고 두발 자르는 학교 아직 저희 학교뿐이 없습니다. 저희는 용의검사 철저히 하고 아이들 그런 걸 강하게 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 불평불만을 좀 많이 하더라도 얘야 잘 열심히 따라 하려무나 하고서 한번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게임 영상 특성화고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교육청 지정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거 부모님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7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0개를 뽑아서 교육청에서 얘네는 정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다. 지정하는 학교가 3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0개 아닌 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학교는 교육청 지정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중기청 지정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1년에 2억 정도 주고 특성화를 지정, 서울 시내에는 중기청 지정 특성화 받은 학교는 71개 중에 복도에서 돈을 분실한 학생은 교무실 지원교수님한테로 오시기 바랍니다. 분실 같은 거 찾아달라는 거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그 중기청 특성화고는 서울 시내 71개 중에서 10개 학교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학교니까 그냥 돈 많이 쓰는 학교다. 많이 받아서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학교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머님들 오신다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욕심이 많아갖고 막 띄우다 보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또 여기 제 컴퓨터보다 안 좋은지 큰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성과가 취업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는 취업률이 18%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취업률은 66.7%가 됐고요. 내신 성적을 3년 전에 보면 전부 게임과 유비과 평균이 70%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학생들 평균은 35.3%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 특성하고 가고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 못 옵니다, 아무나. 그래서 지금 1학년 중에 한 아이가 뭐 적성이 안 맞고 e스포츠로 왔다가 이제 뭐 전학을 간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지금 피튀깁니다. 제가 오늘만 해도 전화 3통화 받았어요. 넣어달라고. 압력도 들어와요. 작년 그 학부모 회장님의 작은 아이인데 성적이 조금 안 되는데 전학으로 받아달라. 탁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친구도 인문계에 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칠 것 같으대요. 거기는 1%부터 애들이 100%까지 있어갖고 어디다가 맞춰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희는 여기 35% 전후한 아이들만 쫙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분위기도 좋고 사실은 중학교 때 90% 100% 아이들이 많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자존감 낮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뭐 더 제가 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어떻다는 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직장 윤리 및 예절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맞춤형 인력,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달라 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까지 다 설명드리면요. 한 3시간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2학년, 그러니까 1학년은 사실은 전공보다는 교과목이 많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 반반 정도 되고요. 3학년 올라가면 국영수 빼고는 다 전공 교과만 배웁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바뀌는데 2학년 2학기부터는 아이들이 트랙별로 수업을 합니다. 이거 다른 학교 아무 데도 없고요. 저희 학교도 진행하는데 선생님들 미칠라 그럽니다. 교장 선생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게임 회사 같은 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쪽은 유비쿼터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트랙별로 저렇게 7개 트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는 그래픽을 분야를 하겠다. 그 아이는 일주일에 8시간을 계속 그래픽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8시간을 계속 프로그래밍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비과 같은 경우에는 나는 RFID USN을 하겠다. 네트워크를 하겠다. 모바일, 뭐 휴대폰 이런 걸 하겠다. 이 트랙으로 해서 얘네들은
아이들이 쫙 분반이 돼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일주일에 10시간 하고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픽 하는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 기획하는 아이들이 한 3명씩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실제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선물을 거예요. 이따가 유비과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학년에 가면 결국은 그 네, 현장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어머니들께 박수를 쳐주십사 한 겁니다. 무례했다면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저희가 학부모 총회를 특강을 끝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들으셨나요? 네, 잘 좀 도움이 되라고 아마 조금 과장해서 뭐 말씀하신 것들이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요즘은 달라져서요. 실력이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서 저희 학교에서 중앙대 간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 애들하고 경쟁해서 사실 성적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3학년 올라가서 4학년인가 된 친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은 일부러 이제 재미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학부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실은 준비되셨나요?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오시면요, 저희가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입장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진행 순서는 저희가 이제 부장님 소개하고 학교장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 회의를 하시고요. 시간이 되면 7교시 공개 수업을 이렇게 그냥 순회하시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왼쪽에 나가시면 왼쪽 유리문에 7교시 수업 진행하는 교실, 학년반 교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7교시 순회 공연 끝나신 다음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실 수 있도록 아마 종례 시간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 상담하셔야 되니까요. 담임 선생님 상담하실 교실들 붙여놨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수업은 4시 10분에 끝나고 아마 상담은 4시 한 20분이나 30분 전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13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교감 선생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부서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부서장님들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편에 계시는 창채 부장님, 정봉용 선생님입니다. 음악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는 기획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을 하고 학교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획부장님, 이윤정 부장님, 물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진로상담부장의 박성갑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인성지도부의 강만희 부장님, 전공 교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에 게임 영상과의 김성인 부장님, 전공 교과를 가르치십니다. 다음 유비커트스과의 이영국 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전공 교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교무 부장님, 이미자 선생님, 국어 교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 분 부장님, 전공 취업지도 부장님이 계시는데 아까 특강하신 분 모시고 나가셔가지고 잠시 오시면은 다시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부장 선생님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를 위아래로 많이 보살펴 주시는 박재홍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학교가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글로벌 학교로 많이 발전시키고자 밤낮 고생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곽일천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인사 직접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들으시기에 근데 마이크는 좋은데 제가 오늘 목이 굉장히 잠겨가지고 마이크 비싼 값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교장이고요. 아마 대부분은 다 한 번씩 저하고 보셨겠죠. 여기 신입생 학부모님들도 입학식 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아니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한번 오늘 처음 오신 학부모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을 꽤 저하고 처음 오시는군요. 네. 그럼 조금 더 제가 생략하려고 했던 얘기도 조금 하는데 한 10분만 하려 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침에 부탁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이 개인용 컴퓨터로 동시 중계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동시 중계가 꼭 적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오늘 하는 모든 아마 들으신 특강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들으셨던 것 중에서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또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면 들으시고 저희가 안내해서 오늘 이렇게 오시지 못한 학부모님들도 학교가 어떤 중점적인 사안들을 생각하고 이 학교가 뭔가 차별화된 점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좀 건방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조회라든가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생중계 또는 이게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공개를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교육 또 우리 교육을 알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긍정적인 참고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가 모든 전국에 있는 아마 초등학교도 하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국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학교로 선정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공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한 뜻은 저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 중심으로 학생 수혜자에게
그 평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오느냐를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거의 뭐 탑 레벨의 것을 받았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들으시겠지만 중학교나 다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얻어가는 그 혜택은 뭐 다양한 유형 무형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만 봐도요.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1인당 혜택을 보는 게 제일 많습니다. 단지 수업료를 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갔었으면 다 돈 내고 엑스트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특성화 프로젝트 또 정부 지원의 사업에 저희가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당당히 경쟁해가지고 땁니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학교가 작고 처음에는 이렇게 주택가에 있으니까 학교가 왜 이래 이런 분도 있고 중간에 오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저희는 명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맡기신 것에 절대 저희는 그 뜻을 저희가 잊지 않고 보답해드리고 또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저는 한마디로 이 학교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학생들도 저는 많이 듣고 있고 또 뭐 그런 거 이전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뭐 저보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은 이 학교 학생들이 표정이 밝다. 그만큼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정말 애들이 내가 여기 와서 어깨 피고 뭔가 내 세상을 만났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저는 그걸 주인공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보면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뭐 스카이 대학 가는 것만으로 하다 보니까 기껏 가는 거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둘러리 교육을 하고 있다. 뭐 좀 제가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학교는 아까 우리 디자인 유 퓨처라는 말처럼 저희의 교육의 출발은 모든 학생들은 다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고 각자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다. 거기에서 중점으로 하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명품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기획부에서 다양한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학교는 두 과가 있죠. 게임 영상 분야하고 유비쿼터스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과가 얼마나 정말 미래가 밝은가. 특히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었으면서 창조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 여태까지 해오던 그런 사업보다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해서 관련돼서 그런 거. 싸이가 그런 히트를 하나 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그 공연하는데 한 30억이 든다. 그럼 30억 때문에 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바로 그런 게 창조 경제라는 거예요. 바로 게임 영상 분야가 그런 쪽이고 지금 게임 영상 분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을 넘어서고 있고 게임은 영화보다도 더 이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요.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이런 국제 게임 대회나 이런 데 내서 거기서 만약에 하면 저는 싸이보다도 훨씬 유명한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발전기금 내서 우리 필요한 땅도 좀 사고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해킹 공격 KBS, MBC 있었지만 저는 국가적으로 그 회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한테 또 하나 정말 좋은 기회다. 이제 국가에서 지금 이런 문제, 기업이나 이런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이런 쪽 컴퓨터 전문가 바로 우리 애들이 그거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나 기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실력 있는 학생만 키우면 학생들이 골라가고,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요즘에도 와서 똑똑한 학생들을 우리 스카우트해 가려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올해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들하고 수업에 목숨 걸자. 우리 학생들 실력 키우는데 우리가 목숨 걸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는 똑같은 월급 받으면, 이런 생각 우리는 안 하기로 했고, 선생을 한다는 건 이미 학생을 위해서 내가 바보같이 희생하는 각오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희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1학년 학부모님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이미 1학년들은 아예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자격증만을 100% 하게 됐습니다. 근데 2, 3학년들은 50%도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학기부터는 1학년 봐라. 2, 3학년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하는 수강을 안 들으면 남아서 자율학습이라도 해야 된다. 집에 가서 꼭 딴 거 해서 네가 경쟁력을 가질 사람 아니면 학교에 남아라.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서 남아하는 학생들을 뭐 예외 없이 이제 석식, 물론 돈은 받아야 되지만 석식까지, 사실 그 학교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자. 결국 그렇게 해서 애들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또 일자리를 가진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선처후진학 얘기 들으셨지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그런 식은 이제 뭐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실전 경험을 하고 대학을 가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자리, 이걸 생각하면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인가,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또 유럽 같은 나라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회 경험 해보고 내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알고 가서 배울 때 그게 큰 결실을 맺는 걸 볼 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정말 크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거는 학생들에게 실력 키워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혹 또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걸 잘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보셨지만 컴패션이라는 그 기부 문화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애들 동료하고 선생님들이 참 고생합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헌금 받고 하는 게 하지만 바로 그러한 정신이 얼마나 나중에 가서는 얘네들이 또 우리 사회가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에게도, 또 애들도 해보니까 굉장히 긍지도 갖고 또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도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애들이 좀 불평하더라도 정말 너희 좀 프라우드하게 프라이드를 갖고, 사실 뭐 외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우리가 뭐 홍보한 것도 아닌데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냐,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우리 문예체 같은 거, 아무리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본이 바탕이 안 된 사람이 그거는 이렇게 장기전에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도 의무화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애들의 체력, 그리고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들이 요즘에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뭐 어디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마 망설이면서 선택하신 부모님도 있고, 또 선택했는데 애가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약간 좀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내가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실 거라고 자부하고요. 제가 끝으로 이제 제가 긴 얘기는 못 드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교장 선생님께라는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도 저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답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 들으셨거나 또 좋았던 것, 꼭 나쁜 것만 거기에 뭐 문제거리만 하지 말고 오늘 참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학생, 선생, 학교 또 학부모가 같이 파트너십이 잘 돼야 이게 정말 우리의 목표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기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온라인상이나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나 이렇게 또 대화하고 또 질문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면호 부장님 앞에 잠깐 나오세요.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취업지도 부장님이십니다. 전공교과 전체를 그 총괄하고 또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면호 부장님이십니다. 네,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저도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 말씀은 다음 주부터 학부모 상담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원칙적으로는 1대1 대면 안 오시면은 집에까지 담임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아까 그 선취업 후진학뿐만 아니고 학교 생활하고 부모님들하고 유기적으로 그 담임선생님들하고 그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너무 거부 반응 갖지 마시고 시간 내서 다음 주부터 오늘은 오셔서는 개별 상담 못 하실 거예요. 같이 이제 담임선생님 말씀하시고 가도록 하시고 다음 주부터 상담할 때 반드시 해서 학생 파악하는데 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부모 총회가 들어갑니다. 학부모 임원들 다시 구성하시고 학교 행사에 적극 좀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기획부장인데요. 저희가 그 다른 학교에는 기획부라는 게 없습니다. 왜 나는 나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좀 아니 왜? 그게 더 좋다 그러시던데 아까 그것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걸 주십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기획부장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그 기획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모든 그 중장기 발전을 세우고 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겹치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업무를 주로 보는 그 부서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어제 오늘 수업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준비는 못 드렸고요. 여기 앉아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진심은 통하니까 그냥 제가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좀 자제분들한테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요. 칭찬 안 받은 아이들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올해 1학년 수업을 들어가는데 1학년과 사소하지만 어머 너 왜 이렇게 글씨를 잘 쓰니 남자아이가 깜짝 놀라요 애들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약하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이들 많이 좀 칭찬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좀 아이들한테 우리가 물론 사회를 비판하고 바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학년이 취업 캠프를 갑니다. 3박 4일로. 그런데 그게 23만 원입니다. 3박 4일에. 근데 학교에서 10만 원을 학교비로 투자를 하고 본인 13만 원 부담해서 보낼 예정인데 어떤 아이가 담임선생님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면 학교에서 얼마 먹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 먹길래 그거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그게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제가 두 아이한테 똑같은 과제를 줬어요. 둘이 맞선꾸러기인데 너 이 책을 니네들 둘이서 100장을 복사를 해갖고 오라. 손으로 다 써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는 18, 18 난리 난 거죠. 아, 이걸 왜 해라 그래? 뭐 이렇게 짜증나고 한 아이는
그래도 시키는 거니까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두 사람은 본인의 건강도 달라요. 짜증내면서 한 아이는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요. 딱 팔짱 끼고 앉아갖고 너 해봐. 그래. 나는 안 해. 이런 아이들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각별히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하고 부모님하고 서로 믿지 않으면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부모님들 반드시 학교에서 하는 모든 거는 좀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 믿어주시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적극 좀 참여를 해주시면 아이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신 김에 그거를 좀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전체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간에는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가 이렇게 규모가 작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신입생 학부형님이 입학식에 오셔서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왜 이런 학교를 와야 되나 하고. 그런데 많이 저희가 이제 달라지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이 조그만 데서 승부를 걸 거는 대학 보내는 수뿐이 없다. 소리가 이상해지네요. 대학 보내는 수뿐이 없다 해서 한 10년을 아이들 진학에만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진학이 한 85% 정도 3년 전까지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저희가 제일 많이 보냈었습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을 주로 했었는데 저희 반 32명 중에 인서울 4년제 대학 18명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서 학부형님들이 우리 애가 중학교 내신이 80%인데 거기서 뭐 서경대학 갔어, 세종대학 갔어 이러니까 저희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제가 진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고집한 거는 취업을 내보낸 데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용산 전자상가에 우리 반 아이들 취업 낸 데 가봤더니 아이들이 박스를 달르고 있더라고요. 용산 거기가 엄청난 뭐 인터넷이고 전화 주문이고 오면 그걸 택배로 포장해갖고 택배로 하는 거 우리 아이들 가서 박스 날르고 짐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럴 바에야 나는 내 새끼들 대학 보내겠다. 쪽팔리게 저거 가서 안 시키겠다. 제가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는 거에 목숨 걸고 있었는데 3년 전부터 다 아시겠지만 나라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서울대학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실업자가 수두룩하고 조금 좀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간제 선생님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만 전체 180장이 왔습니다. 한 명 뽑는데.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만 저희가 추려보니까 60명입니다. 집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들어갔다 오면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의 응시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나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좋은 자리를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니네 대기업 대졸자만 뽑지 마라. 특성화고 애들을 뽑아라. 특성화고 애들을 뽑으면 세제를 감면해 주겠다. 특성화고 애들을 뽑으면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이제 공기업도 의무적으로 대졸자만 뽑지 말고 고졸자도 시험 봐서 말고 특성화고 애들을 공채를 따로 해라. 그러면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 3년 전부터 좋은 자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졸업생 중에 이스트 소프트사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첫 번째 가는 컴퓨터 회사인데요. RGB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 만든 회사인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인사과장이 저희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부심을 어깨에다 힘을 빡 주면서 우리는 직원이 800명 정도 되는데 대졸 이하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해에 저희 학교 아이가 거기 공채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학생은 연봉이 3천만 원 이상 받고 지금 3학년 2학기 때부터 아예 그쪽으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올해 졸업생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점차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자리를 많이 찾아서 알선을 해주자. 쉽게 말씀드리면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저희 처음 오신 선생님이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요번에 취업한 학생은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 말로 힘주고 수당은 빼고 선생님 본봉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자리를 저희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많이 발굴해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3년 전에는 나라에서 뽑아라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런 애들 뽑았어요.
근데 작년에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애를 원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는 이 IT 분야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냐, 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 반드시 이걸 보고 뽑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프로그램에는 아이들 실력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외부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외부 사업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중기청에서 이번에 특성화고 육성 사업을 한다 공고를 딱 내요. 그럼 전국에 있는 한 700개 학교에서 딱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서를 내요. 그럼 거기서 뽑아요. 80개 학교를 뽑아가지고 1년에 2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은 학교비를 쓸 수 없고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만 1년에 5억입니다. 그럼 그 5억의 외부 돈이 학생들 방과후라든가 전부 학생들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2, 3학년 학부형님들은 저희 아이들을 아마 방과후 하는데 거의 돈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내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이번에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는데 그런 사업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여기 3학년 취업캠프 갑니다. 취업캠프 가는데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런 게 전부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사업비 따온 걸로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방과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수요일 날은 아이들이 상체에서 외부로 나가는 반들이 많기 때문에 4번 월, 화, 목, 금은 방과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과후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본인은 한 2만 원 정도 내고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부 저희가 충당을 하는데 잘 찾아먹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데도 아우 나는 땡하면 집에 갈래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들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퇴근 시간 되면 아이들은 학교 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정말 올해 1학년 같은 경우 제가 깜짝 놀란 게 1학년이 지금 150명입니다. 150명 중에 저희가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다 해라 해갖고 일주일에 2번을 자격증반을 딱 개설을 했어요. 반대하는 아이들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거만 할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금요일 날 자격증반을 하는데 월, 목에 1, 2, 3학년 전체로 특기적성을 합니다. 150명 중에 105명이 그 특기적성을 또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105명은 내내 늦게 가는 거죠, 집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말씀 드리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많이 찾아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한테 오는 혜택이 뭔지도 모르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잘 챙기셔서 아이들이 그런 걸 잘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랑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안 넘어가네요. 어디? 이게 빔이 안 돼서 방송실에서 직접 연결한 거예요. 됐다. 자, 여기에 저희 학교에서 내세우는 그 모토입니다. 데이비드라고 해갖고요. D는 디프런트,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겠다. A는 애슬레틱, 운동을 좋아하며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을 키우겠다. V는 비저널리,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키우겠다. I는 이미지네이티브, 상상력을 발휘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학생을 키우겠다. D는 드리머, 꿈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게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의 다른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잘 잡았죠? 제가 잡았는데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아까 교장 선생님 명품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언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하면 저희가 옛날에 공고잖아요. 공고 나오면 공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졸업하고 공돌이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 정말 엘리트 부류에서 엘리트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늘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기준이 뭐죠?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중산층, 애들도 다 맞춰요. 근데 부모님들 가만히 계시면 지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기준이 뭘까요? 3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파트가 30평 이상 있어야 된다.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2번째, 2000cc 이상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3번째, 연소득 6천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중산층에.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셔요? 뭐 모르시니까 모르는데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영국의 중산층의 정의고요. 그래서 영국만 고상해서 그런지 알고 제가 미국도 좀 뒤져봤습니다. 미국도 뒤져보니까 저희같이 그런 뭐 돈 갖고 따지지 않더라고요. 걔네도 역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남을 한 사람 이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기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도 역시 가족과 본인을 위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년에 몇 번 이상 해야 된다. 이거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기준은 저도 여기 한국에 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저도 기준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 먹으면 100세라는데 우리 62세 정년 퇴임하면 30년 이상을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도 가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더 나이 먹었을 때 엘리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저희 교장 선생님 지론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아이들은 1학년에 들어오면 이 악기를 전부 의무적으로 배웁니다. 이게 지금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뭐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플룻 이런 거를 지금 1학년도 창제 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기들이 전부 선택을 해가지고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교장 선생님이 악기만 학교비로 8천만 원 쓰셔갖고요. 우리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악기를 8천만 원 써서 애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 막 이랬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1년 해보니까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더라니까요. 지금 1학년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을 축제 때 얘네들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악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운동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고급 운동 중에 수영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가 이렇게 작으니까 여기서 도대체 뭐를 할까 부모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마을버스 가는 길목에 보면 용산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학교비로 1년간 4천만 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수영장을 임대해가지고요. 2학년은 체육 시간에 수영장 가서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틈틈이 학교가 좁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런 열등의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애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지구력이 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산행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시간 해가지고 팔각정 가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부모님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쪽에 글로벌이더라고요. 왜 해외로 많이 내보내야 되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개나 소나 휴대폰 갖고 있는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IT는 글로벌이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 교육을 많이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외로 아이들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게임 영상과하고 유비쿼터스과니까 여기는 계시는 부모님들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아이들이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인성교육도 강화하고 기초학력도 향상하고 창의성 교육, 국제화, 특성화, 전문성 강화를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집에서 그런 불만할 거예요. 두발 검사하고 두발 자르는 학교 아직 저희 학교뿐이 없습니다. 저희는 용의검사 철저히 하고 아이들 그런 걸 강하게 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 불평불만을 좀 많이 하더라도 얘야 잘 열심히 따라 하려무나 하고서 한번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게임 영상 특성화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교육청 지정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거 부모님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7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0개를 뽑아서 교육청에서 얘네는 정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다. 지정하는 학교가 3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0개 아닌 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학교는 교육청 지정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중기청 지정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1년에 2억 정도 주고 특성화를 지정, 서울 시내에는 중기청 지정 특성화 받은 학교는 71개 중에 복도에서 돈을 분실한 학생은 교무실 지원교사님한테로 오시기 바랍니다. 분실 같은 거 찾아주려는 거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중기청 특성화고는 서울 시내 71개 중에서 10개 학교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학교니까 그냥 돈 많이 쓰는 학교다. 많이 받아서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학교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머님들 오신다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욕심이 많아갖고 막 띄우다 보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또 여기 제 컴퓨터보다 안 좋은지 큰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성과가 취업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는 취업률이 18%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취업률은 66.7%가 됐고요. 내신 성적을 3년 전에 보면 전부 게임과 유비과 평균이 70%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학생들 평균은 35.3%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 특성화고 가고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 못 옵니다, 아무나. 그래서 지금 1학년 중에 한 아이가 뭐 적성이 안 맞고 e스포츠로 왔다가 이제 뭐 전학을 간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지금 비틱입니다. 제가 오늘만 해도 전화 3통화 받았어요. 넣어달라고. 압력도 들어와요. 작년 그 학부모 회장님의 작은 아이인데 성적이 조금 안 되는데 전학으로 받아달라. 탁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친구도 인문계에 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칠 것 같으대요. 거기는 1%부터 애들이 100%까지 있어갖고 어디다가 맞춰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희는 여기 35% 전후한 아이들만 쫙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분위기도 좋고 사실은 중학교 때 90% 100% 아이들이 많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자존감 낮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뭐 더 제가 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어떻다는 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직장 윤리 및 예절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맞춤형 인력,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달라 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까지 다 설명드리면요. 한 3시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2학년, 그러니까 1학년은 사실은 전공보다는 교과목이 많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 반반 정도 되고요. 3학년 올라가면 국영수 빼고는 다 전공 교과만 배웁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바뀌는데 2학년 2학기부터는 아이들이 트랙별로 수업을 합니다. 이거 다른 학교 아무 데도 없고요. 저희 학교도 진행하는데 선생님들 미칠라 그럽니다. 교장 선생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게임 회사 같은 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쪽은 유비쿼터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트랙별로 저렇게 7개 트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는 그래픽을 분야를 하겠다. 그 아이는 일주일에 8시간을 계속 그래픽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8시간을 계속 프로그래밍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비과 같은 경우에는 나는 RFID USN을 하겠다. 네트워크를 하겠다. 모바일, 뭐 휴대폰 이런 걸 하겠다. 이 트랙으로 해서 얘네들은 아이들이 쫙 분반이 돼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일주일에 10시간 하고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픽 하는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 기획하는 아이들이 한 3명씩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실제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유비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학년에 가면 결국은 그 현장 프로젝트 수업을 저희가